자, 그럼 1세대 저장장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세대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들이 마그네틱 테이프, 그리고 마그네틱 드럼, 마그네틱 디스크 이런 것들이 사용됐고, 거의 후반기에 와서 이제 플라피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그네틱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 1세대 저장장치의 대표적인 저장장치인과 동시에 우리 컴퓨터를 분류할 때 뭐 1세대 컴퓨터, 2세대 컴퓨터, 3세대 컴퓨터, 뭐 4세대, 5세대 컴퓨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쳐 가지고 가장 널리 사용됐던 데이터 저장 장치가 바로 테이프입니다. 예,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만한 그 캐비넷만한 그런 장치에 이렇게 동그란 릴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봤던 요 릴테이프 있죠, 요거. 이런 릴테이프가 요 장치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이 테이프 장치입니다. 1960년대 컴퓨터 시스템에 이거 뭐 거의 시그네처라 말할 수 있겠죠. IBM 360, 370 시스템들, 뭐 유니백, 뭐 PDP-11, 백스11, 80년대 백스11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이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사용됐고, 순차적인 저장 장치 아주 대표적인 입니다. 디스크나 아니면 이제 뭐 CD롬 같은 것이 일종의 그 랜덤 액세스 형태라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면, 물론 CD롬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랜덤 액세스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테이프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이 테이프는 시퀀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나가는 그런 장치의 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이프 말고도 초창기에 썼던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그네틱 드럼, 예, 바로 자기 드럼 장치입니다. 60년대 이제 이 테이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의 그런 저장 장치로 사용됐고, 랜덤 액세스하고 시퀀셜 액세스 방식을 혼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오른쪽에 그림 있죠. 이게 바로 자기 드럼 장치예요. 이게 이 안에 드럼이 있죠. 이렇게 마치 무슨 콜라 캔같이 생긴 드럼이 있고, 이 드럼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 앞에 헤드가 쭉 있습니다. 헤드가 쭉 있는 이 헤드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CPU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CPU 데이터 갖다가 이 헤드에서 이 드럼에 쓰거나 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테이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 속도가 빠른 대신에 저장 용량은 상당히 작았어요. 그리고 이 드럼 자체가 워낙 비싼 장치였습니다. 이 테이프 장치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이 드럼 장치는 60년대에 잠깐 쓰다가 70년대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이 드럼 장치를 새로 쓰는 그런 컴퓨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세대에도 이 디스크 장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한 디스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디스크가 있는데, 크게 팩디스크와 위체스터 타입의 디스크가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예,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팩 안에 8장의 디스크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가 팩디스크인데, 6개의 디스크가 데이터를 쓰는 디스크이고, 앞 뒤에 한 장씩 더 보호용으로 있어가지고 총 8개의 디스크입니다. 요거는 요 손잡이를 가지고서는 디스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가지고 리무버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적용된 그러한 이제 장치이고, 주로 이 IBM 360 같은 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됐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윈체스터 타입 디스크는 고정형 디스크입니다. 그 장치 안에 디스크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런 고정된 디스크 플래터를 내장하고 있는 밀봉형, 뭐 이렇게 뭐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 디스크이고, 이 팩디스크나 테이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용량, 용량이 크고 효율이 좋고 빠른 그런 이제 디스크일 뿐만 아니라 수명도 상당히 길었다는 거. 테이프 같은 건 아무래도 좀 늘어지거나 뭐 아니면 건조하면 부서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이는 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 윈체스터 디스크는 거기에 비해서는 또는 이런 이제 팩디스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긴 수명을 갖다가 쓸 수 있었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플로피 디스크가 이제 이 1세대에 포함이 되는데, 요거는 말하자면은 이동형 저장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디스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이 팩디스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팩디스크가 한꺼번에 여러 장의 디스크가 있는 반면 플라피 디스크는 한 장씩만 들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디스크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은 용량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서 사용됐던
그 디스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대에서 마지막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도에는 이런 플랍 디스크를 아마 썼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8인치부터 5.2인치까지 쭉 있다고 했죠. 한번 좀 이따 보여주겠습니다만은 크기에 따라서 그 용도도 다르고 그리고 용량도 많이 다릅니다. 플로피 디스크는 초기에는 8인치짜리 썼는데 8인치가 상당히 큰 거죠. 한 이만한 겁니다. 그런 크기, 거의 레코드판 가까운 그 크기의 그 디스크인데, 요거는 주로 중대형 컴퓨터, 앞에서 말했던 벡스11 이 정도에서 사용됐던 것이고, 우리가 PC용으로 본 것은 아마 이런 형태의 5.25인치 디스크가 가장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봤던 그런 장치일 겁니다. 자, 앞에 보게 되면은 여기 3M 해가지고 DSHD, 즉 더블 사이드 하이 덴시티라는 대용량 디스크라는 말이 써 있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용량이 표시되어 있죠. 예, 이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1.6MB라고 써 있습니다. 1.6MB. 요새 기준으로 본다면 1.6MB를 도대체 뭘 저장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1.6MB면요,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대충 한 100기가 정도. 요새 입장에서는 100기가도 사실 뭐 별로 용량이 큰 건 아닙니다. 100기가 하면은 게임 하나도 저장 못하는 그런 용량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 그 디스크 용량 개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용량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디스크보다는 아마 이런 디스크가 더 많이 썼을 겁니다.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죠. 네. 이 커버 안에 그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가 있고, 그 윈도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 읽거나 쓰는 그런 형태의 그 플로피 디스크. 그 두께는 한 2-3mm 정도. 5.2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가 역시 윈도우가 있고 두께가 한 1mm 정도인 거에 비하면은 3.5인치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많이 두꺼운 편이죠. 하지만 워낙 그 작고 휴대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제 한창 쓰던 때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 디스크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디스크를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보통 위 주머니에다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개인 데이터 보안이 되는 것이죠. 요새처럼 뭐 키 걸고 암호 걸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디스크를 빼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꽂으면 됐었어요. 물론 이제 주머니에서 빼가면 뭐 할 말 없죠, 그거는.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는 또 재밌는 그 일이 있었던 게, 요 플로피 디스크는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은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한 용도로 썼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용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요 5.2인치짜리보다는 8인치짜리, 이건 훨씬 더 큰 8인치짜리가 더 용도가 좋았었는데, 어떤 용도였냐면은 8인치짜리 디스크는 가장 좋은 게 더울 때 햇빛 가리는 거. 지금 5.1인치짜리는 좀 작지만 8인치면은 햇빛이 충분히 가려집니다. 그런 용도로 썼고, 잘못 가리면은 한 군데만 아마 타겠죠. 그리고 뭐 경기장, 운동장 이런 데 갔을 때 뭐 바닥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뭐 깔게 마땅하지 않으면요, 이 디스크를 갖다가 엉덩이에 깔고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용한 것은 이거죠. 부채질. 8인치짜리 디스크로 부채질하면요 정말 시원합니다. 5.0인치짜리도 상당히 시원한데 8인치짜리로 부채질하면은 뭐 이거는 거의 웬만한 접이식 부채에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들은 부채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주로 썼던 요 3.5인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용도로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요. 햇빛 가리기도 어렵고 뭐 밑에다 깔고서는 앉기도 좀 너무 작고 부채질 손이 더 힘듭니다. 하지만 뭐 작은 사이즈 그리고 용량이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이득 때문에 이 3.5인치도 꽤 썼죠. 그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은 바로 하드나 아니면 USB 쪽으로 넘어왔을 겁니다. 어쨌든 1세대에서는 요 플로피 디스크로 거의 세대가 마감이 되는데, 우리 같이 플로피 디스크를 갖다가 처음부터 많이 썼던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플로피 디스크의 발달사, 즉 크기의 소형화와 그 다음에 용량의 증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기술의 한 그 단면을 갖다가 쉽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술의 발전이 크기와 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2세대로 저장장치를 넘어오게 된다면은 가장 대표적인 저장장치 그램이 역시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우리 HDD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이 HDD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원판, 요걸 플래터라고 얘기합니다. 요 플래터 위에다가 마그네틱 전자기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런 장치인데, 요 원판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이 원판의 그 지름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5.25인치 디스크와 3.5인치 디스크로 나눠집니다. 뭐 더 작은 것도 있어요. 2.5인치라든가 아니면 1.8인치짜리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5.25인치짜리를 볼 수 있고, 요거는 생각보다 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쓰고 있는 그 하드디스크 있죠? 이걸 얘기합니다. 요거는 3.5인치짜리예요. 요거는요. 3.5인치짜리 디스크이기 때문에 5.5인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5.5인치로 만들어진 디스크 갖다 우리가 풀 하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높이가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거의 절반 사이즈가 하프 하이트, 반 높이가 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쿼터 하이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하드디스크 요 두께가 이게 바로 쿼터 하이트입니다. 이게 5.25인치에 비해서 3.5인치는 이 플래트 자체가 작죠. 근데 작다고 해가지고 저장 용량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냥 플래터 자체 크기가 작은 것 뿐이지, 기술의 발달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5.25인치보다는 3.5인치가 더 용량이 큰 그런 이제 기술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인치가 아무래도 옛날에서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는 그 용량이 최초에 만들어진 IBM의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10메가였었어요. 예, 10메가. 하드디스크가 10메가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금방 감이 안 오죠. 야, 저게 하드인가 과연? 10메가에다 도대체 뭘 저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은, 이 70년대, 80년대에 사용됐던 하드디스크들은 대부분 10메가에서 1GB 정도, 1GB면은 이 당시 80년대 중반대로 본다면은 이거는 초거대 용량의 디스크입니다. 예, 잘 없었어요. 굉장히 그 드문 디스크이고, 이 판이 돌아가는 회전수도 뭐 3600, 5400 정도 RPM이죠. 레볼루션 퍼 미닛, 1분에 몇 바퀴 도느냐 하는 거죠. 물론 3600바퀴도 여러분들 1분에 3600바퀴 돌면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저게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디스코 팡팡이다,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죽겠죠 아마. 3.5인치 디스크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인데, 초창기에는 한 60MB 정도의 용량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디스크 하나당 뭐 16TB까지 굉장히 고용량의 저장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디스크로 만들어지고, 이 회전수, 플래터가 돌아가는 회전수도 5400rpm 미니멈에서 거의 뭐 1800rpm까지 이러면 거의 2배 빨라진 거죠. 속도를 갖다가 낼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도 5.1인치 시대에는 한 빨라봤자 한 15ms 정도였지만은 최근에는 한 3ms까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3ms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SD에 비하면 엄청나게 느린 속도입니다. 그냥 디스크에선 빠르다는 뜻이에요.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이 아마 뜯어보게 되면은 아마 이 시간에도 불의 조립, 이 하드디스크 분해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겠지만은 이걸 뜯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스크도 조금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큰 화면으로 이걸 딱 뜯으면은 네, 거꾸로 들었네. 예, 이렇게 보이죠? 굉장히 멋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
디스크에 대한 분해 조립을 갖다가 할 예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2세대에서는 MO가 있다고 그랬죠. 마이크로 옵틱 디스크. 예. CD롬의 기본이 된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CD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MO를 갖다가 중간 단계로 놓고 만들어진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O는 어떤 기술적인 단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시지만 실제로 사용된 경우는 뭐 많지 않았다 하는 거, 그 정도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세대의 중요한 장치로서 이 테이프 있는데, 1세대에도 물론 가장 중요한 전환장치가 테이프였죠. 테이프였는데 2세대의 테이프는 그냥 테이프가 아니라 카드리지화된 것, 즉 카드리지로 쌓인, 겉에 케이스가 쌓인 그런 테이프라는 뜻이죠. 릴테일 카트리지도 케이스로 쌓여 있고,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테이프들도요, 흔히 DAT라고 합니다. DAT,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트리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릴테일 방식의 카트리지 테이프인데, 어떤 워크세션 정도의 급에서는 요 테이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두께를 보면은 거의 한 1cm가 조금 넘죠. 그 정도이고, 요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어 가지고 요 카드리지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테이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카드리지의 앞에서 입구가 열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테이프를 읽고 쓰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겠죠. 이 테이프의 용량은 여기 앞에 써 있죠. 3M DC16150 데이터 카드리지 테이프라고 써 있는데, 이쪽 끝에 보게 되면은 용량이 써 있습니다. 150MB라고 써 있죠. 예, 요거 카드리지 하나에 150MB를 저장하는 용량인데, 항상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150MB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많이 사용됐던 80년대 후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150MB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1테라 정도, 1테라 정도의 용량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이게 기술을 발달시키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참 재미있는 게, 기술을 발달시키면은 좀 더 나은 기술을 갖다 만들고 싶고, 또 나은 기술을 만들면 그보다 더 좋은 기술을 또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 엔지니어들의 입장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원래 뛰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은 앉고 싶고, 앉다 보면은 눕고 싶고, 눕다 보면은 자고 싶죠. 예, 뭐 기술 발달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과거 릴테이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형태의 카드리지, 이 편리한 카드리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크다. 이거 제 얼굴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고로 내 얼굴은 좀 큰 편입니다. 얼굴하고 비교해 보면 꽤 작은 편이죠. 그런데도 이것도 크다, 불편하다 해가지고 더 작은 그런 형태의 카드리지 테이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DAT들입니다. DAT는 요런 게 바로 DAT예요. 요거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집에서 왜 캠코더 있죠?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들이 사진 찍어 녹화해 주던 캠코더, 그 캠코더에 사용하던 것이 바로 요 카드리지 테이프입니다. 요거는 8mm 테이프예요. 8mm 테이프이고, 또 아마 이런 것도 봤을 겁니다. 이 8mm 테이프보다 더 작은 6mm 테이프죠. 요것도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캠코더에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mm 아니면 6mm 둘 중에 하나 썼을 텐데, 뭐 어느 것이나 다 디지털 방식의 전환장치라고 말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고 디지털 데이터로 갖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란 뜻이에요. 이 자체 기록 방식이 디지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테이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오디오로 듣던 카세트 테이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날로그입니다. 테이프를 갖다 한번 비교해보면 6mm 테이프하고 8mm 테이프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죠. 8mm에 비해서 6mm가 상당히 작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또 카드리지 테이프가 또 비교해보면은, 글쎄요, 예, 카드리지하고 비교해보면은 카드리지가 크군요. 예, 크긴 큰데 그래도 옛날에 릴테이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거라는 거. 하지만 테이프 방식의 전환 장치는 이 DV, 즉 6mm 테이프를 끝으로 더 이상 기술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2세대의 네 번째 스토리지로서는 이제 CD롬을 들 수 있습니다.
C드럼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그런 저장 장치라 생각하기 쉽지만은, 모든 기술이 다 그렇고 모든 제품이 다 그렇듯이 이것도 과거부터 어느 발달된 그런 단계에 있었던 제품입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이 C드럼의 바로 전 단계의 기술 단계가 바로 이 M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C드럼이 소니 필립스에 의해 가지고 발명이 되고, 이것이 음악 매체의 그 일반적인 그 매체 형태가 되고 또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스토리지가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다른 제품, 이 과학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여러 제품들과 경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과학적인 그 장치가 C드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뭐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그 장치 또는 뭐 IBM의 장치 이런 것들 갖다 다 제치고 최후의 그 이 시장 결전에서 승리한 제품이 바로 C드럼이라고 하는 소니 필립스의 제품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CD라고 하는 형태로 오디오 또는 컴퓨터에 적용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D, 뭐 이런 CD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미니 CD, 쬐끄만 CD입니다. 3.5인치짜리 CD죠. 그리고 CD-ROM, CD는 CD인데 롬 입장에서 쓸 수 있는 CD-ROM, 그리고 CDR, CDRW 같은 것들, 이게 CDRW죠. CD는 CD인데 CD면 읽기만 할 수 있어야 되지만 CDR은 한번 쓸 수도 있고, CDRW는 읽고 쓰고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또 기술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세대의 대표적인 그 대용량 그 저장 장치 그리고 백업 장치로서 존재했었죠. 용량은 이제 오디오로 따지면 대략 74분 정도,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로 따지게 되면 한 650에서 한 700메가 정도를 갖다가 지원했고, DVD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기가, 그리고 이제 한 4기가까지 올라갔었죠, 최후에는. 이거 이외에도 뭐 집 드라이브라든가 뭐 슈퍼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저런 백업 장치하고의 경쟁에서도 마침내 승리하고 생존했던 그러한 저장 장치가 바로 CD-ROM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CD는 아마 최근까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겠지만은 2020년대 뭐 어떻게 보면 2020년대 아니죠. 2010년대 후반에 와서부터 벌써 정말 CD롬이 등장 사용되기 시작한 지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CD롬은 이제 음악 시장에서도 그리고 컴퓨터 저장 장치 시장에서도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장치로 이제 이 세대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CD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음악이나 영상 서비스가 이젠 더 이상 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되는 시대죠. 모든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크 그 저장 장치에 존재하고, 그로부터 스트리밍을 받는, 음악이든 영화든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 디지털 데이터든 간에 다 스트리밍으로 그런 서비스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적인 형태의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설 곳을 잃고 세대를 끝내게 된 것입니다. 자, 3세대의 스토리지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은 3세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저장 장치가 단일 저장 장치, 뭐 디스크 1개, 뭐 플로피 1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디스크를 갖다 모아가지고 집단위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저장 장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레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비교적 좀 값이 싼 저장 장치를 갖다가 여러 개를 묶어 가지고 대용량으로 만들지만 눈으로 봤을 때는 한 개의 저장 장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레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레이드 레벨에 따라 가지고 뭐 0, 1, 2, 3, 4, 5, 6, 7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한 개로 묶는, 하나의 그 단일 공간을 묶는 기능과, 그 다음에 자체적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에러를 수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디스크 중에 하나가 고장났을 때 그 디스크가 돌아가고 있는 중에도 디스크를 빼고 새로운 디스크를 끼울 수 있는 그런 하수학 기능 같은 걸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레이드를 사용해서 뭐 NFS, 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NAS,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 같은 그런 저장 장치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요새로 따지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그러한 저장 장치들이 대부분 다 레이드로 되어 있다. 이게 뭐 하드 디스크로 되어 있건 아니면 SSD로 되어 있건 간에 다 이런 이제 레이드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반도체 저장 장치가 나오게 돼요. SSD라고 하는 것이죠. SSD. 앞에서 말했듯이 Solid State Disk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메모리, 이게 뭐 D램을 기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플래시램을 기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반도체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와는 달리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없죠. 뭐 원판이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헤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액세스 속도를 갖다 가지고 있다. 당연한 일이죠. 기계가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기계가 돌아가는 기계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저장 장치는 반도체의 그 신호가 뭐 5V에서 0V, 다시 말하면 온 오프 되는 시간만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 가장 빠른 하드디스크보다 가장 느린 SSD가 거의 한 100배 정도 빠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SSD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하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SSD도 있고, 그리고 뭐 NVMe 방식의 M2 SSD처럼 하드디스크 방식이 아닌, 하드디스크 모양이 아닌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려 보는 것처럼 뭐 아예 이렇게 하드디스크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애드온 카드처럼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NVMe 디스크를 갖다가 붙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아예 메인보드에다가 이 M2 인터페이스 사용해가지고 직접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론 이제 레이드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개의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SSD를 갖다가 역시 묶어가지고 하나의 집단 디스크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들도 많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마이크로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그 형태죠. USB 디스크입니다. 바로 USB 하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갖다 USB 2.0 또는 USB 3.0에 붙인 것이고, 아예 SD 카드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T 플래시 타입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플래시 메모리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뭐 ID 소켓 인터페이스 이런 형태로 이건 이제 PCI 익스프레스 형태죠. 이런 형태로 하든가, 아니면은 T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T 플래시 소켓 형태로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를 갖다가 마치 디스크 스토리인 것처럼 사용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보는 이제 SSD 타입은 바로 이렇게 디스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SSD를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SSD는 우리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SATA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마치 하드디스크를 쓰는 것처럼 하드디스크와 동일한 인터페이스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NVMe 타입의 M2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그런 디스크를 쓴다. 그렇게 되면 이제 M2 인터페이스가 있는 메인보드 또는 M2 인터페이스를 달고 있는 애드온 카드를 사용해야겠죠.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PCI 익스프레스 타입으로 되던가, 아니면 메인보드에 아예 M2가 붙어 있던가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은 M2 인터페이스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M2가 아니라 복합적인 슈퍼 드라이브나 아니면 이제 무슨 iMac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퓨전 드라이브 이런 데 쓰는 메모리로서, 또는 인텔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디스크 캐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또 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디바이스가 요게 바로 퓨전 드라이브나 아니면 인텔의 디스크 캐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저장 장치입니다. 요게 바로 바로 옵테인이죠. 예, 옵테인. 메인보드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대부분 요 옵테인을 갖다가 인텔 지원하는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요 옵테인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옵테인을 사용하면은
하드디스크나 SSD의 접근 속도가 빨라진다. 다시 말하면 이제 디스크 액세스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옵텐을 안 쓰면은 뭐 이 전환 장치를 접근하는 속도가 뭐 2배, 3배 이렇게 빨라지면 절대 아닙니다. 옵텐 썼을 경우에는 같은 인텔 프로세서라면은 디스크를 접근하는 속도가 SSD나 하드나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SSD 같은 경우는 그 정도고 하드의 경우에는 좀 많이 빨라지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하드를 쓰고 옵텐을 쓰는 것보다 그냥 SSD를 쓰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하드에다 옵텐을 붙이진 않죠.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왕 여러분들 있으면은 뭐 이 옵텐이 있다면은 뭐 쓰면 좋겠지만은 뭐 안 쓴다고 해가지고 뭐 시스템이 느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있으면 쓰는 것이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그 아마 잘 못 보던 디바이스 중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소니의 메모리 스틱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니 제품, 소니 디지털 카메라나 소니 캠코더나 아니면 이제 소니 노트북에 사용됐던 메모리 형태인데 요새는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마 단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SD카드 또는 T플래시 이런 T플래시가 훨씬 더 유용하고 용량도 크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거의 T플래시 또는 USB 메모리 외장 USB 메모리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적인 스토리지로 본다면은 이제 제 3세대에서는 이제 DVD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DVD는 엄격히 얘기하면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세대의 과학장치라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블루레이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블루레이 디스크는 아마 여러분들 영화용 그러니까 DVD하고 똑같이 생겼지만은 실제로 기술적인 내용은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블루레이를 갖다가 여러분 가끔 구경할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블루레이로 그 영화가 출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는 없고 거의 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DVD나 이제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2세대든 3세대 전환 장치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량은 뭐 DVD 이제 3세대 DV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00기가에서 8기가까지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8기가죠. DVD 같은 경우는 4기가고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데 사실 8기가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알다시피 8기가짜리로는 영화 하나 담기도 힘들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쓰지 않는다. 그 대신에 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컴플렉스 형태의 그 디스크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그랬죠. 즉 캐시하고 하드를 조합한 형태. 그래서 뭐 슈퍼 드라이브라든가 슐라이트 패커드에 아니면 이제 애플의 퓨전 드라이브 아니면 이제 인텔의 옵테인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옵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자료 보게 되면은 이 스펠링이 OPTANE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OPTANE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인텔이 처음에는 I를 빼고서는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새 보니까 다 I를 넣더라고요. 아마 본인들도 정리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옵테인 자체도 요새는 이제 거의 쓰질 않으니까 퓨전 드라이브로서 역할을 갖다가 그렇게 뭐 성능을 좋게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요새는 잘 안 쓰는 디바이스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애플도 퓨전 드라이브는 이제 거의 안 쓰죠. 이제는요. 그냥 SSD로만 다 전환 장치를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 아마 4세대가 아직은 뭐 4세대라 말할 만한 게 안 나오긴 했지만은 뭐 4세대가 되면은 전혀 다른 형태의 뭐 이를테면 뭐 슈퍼맨 영화에서 나오는 뭐 크리스털을 사용한 전환 장치 이런 게 나온다면 아마 우리가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반도체 기반 2세대가 뭐 미케니컬한 그 회전 장치를 이용하는 디스크의 세대였다면은 3세대는 반도체 스토리지 세대 4세대는 뭐 또 다른 게 되겠죠 아마.